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법인과 개인의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정 과목별로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개인 사업자가 쓴 카드는 어떻게 하냐, 개인 사업자가 들은 보험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올리시기도 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쓴 사적 비용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거를 많이 올리시는데요. 오늘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서 재무제표에서 많이 쓰는 계정 과목들을 쭉 열거해 놓고요. OX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이론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법인과 개인의 결산을 할 때요. 가장 큰 차이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물론 있긴 하지만 법인 그 자체를 하나로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책임자가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물론 사업자가 이제 책임을 지긴 하겠지만 그거를 하고 있는 대표자, 개개인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계정 과목별로 살펴보자면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보통 예금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위에 자산, 부채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 결산을 한다 이렇게 되면 보통 예금 통장부터 올리고 시작을 하죠. 법인 통장에서 입출금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올리지만 개인 사업자가 쓰는 통장은 저희가 올리지를 않아요. 우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성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사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사업자는 본인의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고 사적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가장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두 번째, 정기 예적금이나 단기 대여금처럼 이제 우리가 통장에서 돈이 목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하거나 혹은 돈을 빌려줘서 받을 돈이 있거나 하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통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만 개인 사업자의 정기 예적금이나 단기 대여금은 말 그대로 개인의 자산이고 개인의 부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많이 쓰는 경우는요. 대표자가 임의대로 돈을 가져가거나 혹은 대표자가 임의대로 돈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혹은 대표자가 돈을 대납했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많이 써요.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통장에서 대표자가 아무리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하더라도 마음대로 돈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통장에서 대표자가 임의대로 돈을 뺐을 때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돈을 넣으면 가지급금 이 계정을 많이 쓰는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 통장에서 본인이 마음대로 돈을 빼고 쓰고를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아요. 당연히 통장을 올리지 않으니까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지를 알 수도 없죠. 지금 제가 한 3-4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통장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여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알 수 있냐 없냐로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 요거는 둘 다 계정을 똑같이 써요. 당연히 법인도 매출이 있을 거고 개인도 매출이 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법인 같은 경우는 통장을 확인하면서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가 정확하게 판단이 돼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는 12월 말일자에 카드 매출만 남겨놓고 모든 것은 입금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현금으로 들어왔다라고 치든가 혹은 대표자한테 거래처 목록을 보내드리고 우리 받지 못한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외상 매출금 계정을 쓰더라도 확인 절차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선급금하고 선수금을 확인을 해볼게요. 선급금이나 선수금은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우리가 통장을 확인하면서 돈이 들어왔거나 돈이 나갔는데 현재 증빙을 안 받았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다. 그럼 선수금 처리를 해놓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혹은 선급금, 돈을 먼저 지불을 했는데 증빙을 못 받았으면 선급금 처리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선급금이나 선수금 계정을 쓰지만 개인 사업자는 역시 선급금이나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급비용이요. 선급비용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 보험료 1년치 미리 낸 거,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혹은 임대료를 미리 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급비용을 쓰는데요. 이거는 법인이나 개인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도 자동차 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기간 안분해서 계상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법인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것을 막아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요걸 볼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식이에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명의로 다른 회사에 이제 주식을 많이 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수익의 귀속이 법인에 있어요. 손해를 놔도 법인이, 그리고 이익이 나도 법인의 이익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우리가 법인 통장에서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기록이 되는데, 개인 사업자가 본인이 아무리 본인 돈으로 주식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사업용 비용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해서는 개인 사업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비품이라든지 뭐 시설장치라든지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이렇게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것들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어차피 증빙을 받고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외상 매입금하고 미지급금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외상 매출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이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제 쓰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한 증빙에 대해서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동일하게 작성을 해요.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내가 증빙을 받고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역시나 통장을 보면서 확인을 하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상 매입금을 줬는지 미지급금을 지불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역시 늘 반복되는 거라면 뭐 12월 달 한 달치만 빼놓고 뭐든지 지급했다라고 처리를 하던가, 혹은 대표자한테 보내서 뭐는 지불하셨어요, 뭐는 지불 안 하셨어요, 요거를 많이 확인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쓰지만 역시나 잔액을 맞추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